중동 바다 한복판. 수백억 원짜리 미 해군 최신형 함정이 거대한 고철 덩어리로 전락했습니다. 미국 본토 최고 기술진들도 손을 들었습니다. 수리기간 최소 3개월, 비용만 수백만 달러. 그것도 미국 본토로 가져와야만 가능하다는 절망적 진단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설계도 한 장 없이 미군 최첨단 함정을 고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한 나라가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 본토 최고 기술진들이 3개월이라고 했던 수리기간을 단 7일 만에, 그것도 설계도면 한 장 없이 손과 눈과 마음으로만, 단 1mm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복원.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찬사를 보낸 그 기적. CNN 및 전 세계 주요 방송사들이 앞다퉈 보도한 한국의 저력.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한국 기술자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그 현장에 있었던 미군 전문가가 직접 증언합니다. 22년 경력을 가진 세계 최고 베테랑이 목격한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달굴 세계인이 극찬한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드워드 레이먼드입니다. 미 해군 미래군에서 전자전 장비와 전략 자산의 기술 상태를 점검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22년간 수많은 군함을 다뤘고 첨단 무기 시스템에 누구보다 익숙한 전문가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부터 주말트급 구축함까지 미 해군의 주력 전력들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죠. 그동안 제가 점검한 함정만 해도 수백 척이 넘습니다.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발사 체계, 전자전 장비까지 모든 분야에 정통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살아있는 기술 매뉴얼이라고 부르곤 했어요. 당시 저는 중동 해역에서 보급 작전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일대의 긴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고 우리 함대는 24시간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임무 도중 제 지휘 하에 군함 하나가 갑자기 정지해버렸습니다. USS 프리더모였습니다. 최신의 연안 전투함으로 미 해군이 자랑하는 첨단 기술의 결정체였죠. 처음엔 단순한 기계 결함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은 가끔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함정의 방향타 시스템과 하부 엔진부가 동시에 마비된 상태였거든요. 더 심각한 건 전자제어 시스템까지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함정이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였어요. 적대적인 해역 한복판에서 떠다니는 거대한 쇠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경험상 이 정도 손상은 미국에서도 수리가 까다로운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전자제어 시스템은 군사기밀이 집약된 핵심 부분이라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었고요. 즉시 본토의 기술진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노퍽 해군기지의 최고 전문가들이 원격으로 진단을 시작했죠.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수리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판단이었어요. 본토로 견인해와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시간도 여건도 없었습니다. 중동 해역의 긴장 상황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복구되어야 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제안을 듣게 됐어요. 한국이 수리를 맡겠다고요. 설계도도 없이 말이죠. 솔직히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최첨단 군함을 외국에서 그것도 도면 없이 고친다는 게 가능할까요? 더군다나 한국은 미국처럼 해군 강국도 아니잖아요. 물론 동맹국이긴 하지만 기술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절박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지휘부에서도 일단 한국 기술진을 만나보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한국 기술진을 기다렸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올까? 정말 미국 군함을 고칠 수 있을까? 의구심이 가득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한정적이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 정도였어요. 조선업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게 군함 수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기술과 한국 기술 사이에는 분명한 격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군사 기술 분야에서는 더욱 그럴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진을 만나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편견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만한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실력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정말 심각했습니다. USS 프리덤호의 방향타 시스템과 하부 엔진부가 동시에 마비되면서 항해는커녕 자체 방어도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함정이 완전히 표류하고 있었어요. 바다 한복판에서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철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곳이 적대적인 해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언제 적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력화된 채로 떠 있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어요. 기계실로 내려가 직접 확인해 봤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엔진부 곳곳이 부식과 손상으로 가득했고 정밀한 전자 부품들이 망가져 있었어요. 특히 방향타를 제어하는 유압 시스템은 완전히 작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오일이 새어나와 기계실 바닥이 미끄러웠고 타는 냄새가 진동했어요. 전기 개통도 쇼트가 일어나 화재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정비 매뉴얼 없이 이런 상태를 건드리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었거든요. 자칫하면 더 큰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어요. 즉시 미국 본토 기술진에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노퍽 해군 기지의 최고 전문가들이 화상회의로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하지만 현장의 복잡한 상황을 원격으로 진단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의 검토 끝에 돌아온 답변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수리엔 최소 3개월, 수백만 달러 이상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어요. 게다가 이런 대규모 수리는 미국 본토의 전문 시설에서만 가능하다는 결론이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임시 방편조차 어렵다는 얘기였죠. 작전 수행은 당연히 중단되었습니다. 함대 전체의 임무에 차질이 생겼어요. 저를 비롯한 장병들은 절망했습니다. 특히 프리덤호 승조원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자신들의 함정이 이런 상태가 된 것에 대한 책임감과 절망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휘본부마저 수리를 포기하고 함정을 포기하려 했거든요. 이 정도로 손상된 군함을 현지에서 수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으니까요.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3개월을 기다릴 수도 없었고 새 군함을 배치하기에도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중동 지역의 긴장 상황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복구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함대의 전력 공백이 길어질수록 작전에 큰 차질이 생기는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동맹국들과의 합동작전도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마저 취소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특히 프리덤호는 단순한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미 해군이 차세대 연안전투함으로 개발한 최신의 함정이었거든요. 최첨단 레이더 시스템, 대함 미사일, 대잠 헬기까지 탑재한 첨단 전력이었어요. 이런 함정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물질적 손실을 넘어서 전략적 타격이었습니다. 적들에게 우리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일이기도 했고요. 현지 정비팀도 손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평소 소규모 수리나 정비를 담당하는 팀이었는데 이 정도 대규모 손상은 능력을 벗어났어요. 특히 전자제어 시스템은 높은 보안 등급의 군사기밀이 집약된 부분이라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잘못 만지면 기밀 유출은 물론이고 시스템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었거든요. 현지 정비팀장도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요. 매일 아침 상황 보고를 올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함정은 여전히 떠다니고 있고 수리 전망은 없다는 보고를 계속해야 했어요. 상급 지휘관들의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함정을 포기하고 철수해야 할 수도 있었거든요. 22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함정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라던 프리덤호가 바다 한복판에서 고철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장병들의 사기도 최악이었고 임무 수행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국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수리를 담당할 수 있다는 제안이었죠.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과연 한국이 미국 최첨단 군함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설계도 하나 없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기술진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이들의 첫인상은 예상과 많이 달랐어요. 현대중공업 파견 정비팀이라는 문구가 선명한 작업복을 입은 이들은 나이도 제각각이었고 외모도 평범했습니다. 할리우드 영화에 나올 법한 근육질 기술자들을 상상했는데 실제로는 마치 동네 아저씨들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장비를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신중했거든요. 곧바로 군함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놀랍도록 조용했고 진지했으며 무엇보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기술자들처럼 큰 소리로 토론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서로 눈빛만 교환하면서도 완벽하게 의사소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현수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30년간 조선업에 종사해왔다고 했어요. 유창하지는 않지만 영어로 천천히 설명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설계도가 없다면 우리가 직접 구조를 파악하면 됩니다. 첫 만남에서 들은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그의 표정에 놀랐어요.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복잡한 미군 전략 군함을 도면 없이요. 프리덤호는 단순한 함정이 아니었거든요. 최신 기술이 집약된 첨단 무기 체계였어요. 레이더부터 미사일 시스템까지 모든 게 컴퓨터로 제어되는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해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자신감이 느껴졌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은 먼저 손상 부위를 정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도 그들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 나갔어요. 손으로 만져보고 소리를 들어보고 냄새까지 맡아가며 진단하는 모습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미국 기술자들은 주로 컴퓨터 진단에 의존하는데 이들은 오감을 모두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무작정 분해하거나 교체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기계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를 먼저 이해하려 했습니다. 마치 기계와 대화하려는 것 같았어요. 이 부분이 왜 고장났는지, 어떤 순서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차근차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수 씨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기계에도 생명이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아픈 부분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봐야 한다고 했어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면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정말 기계를 치료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들의 전문성에 점점 감탄하게 됐습니다. 경험과 직감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죠. 컴퓨터나 매뉴얼에 의존하지 않고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었어요. 특히 손끝의 감각으로 미세한 진동이나 온도 변화까지 감지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치 기계의 맥박을 짚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함께 온 젊은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침묵 속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집중력과 전문성이 느껴졌거든요. 간혹 서로 몇 마디 주고받는 한국말도 진지하고 간결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그들의 준비성이었습니다. 미리 프리덤호의 기본 정보를 철저히 조사해왔더라고요.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함정의 기본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 온 거였어요. 설계도는 없어도 배경 지식은 충분했던 거죠. 이런 준비성에서 진정한 프로페셔널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져온 장비들도 인상적이었어요. 최신식은 아니었지만 모든 도구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용도에 맞게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도구 하나하나에도 애정이 느껴졌어요. 오랜 시간 사용하면서 자신의 손에 맞게 조정한 흔적들이 있었거든요. 장인의 도구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의 철학에 감동받았어요.
기술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배운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어디서든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였습니다. 특히 동맹국인 미국을 돕는다는 사명감도 느껴졌어요. 저는 그들의 태도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라 장인 정신이었습니다. 일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기술자들을 보기 어려웠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이런 마음가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첫날 저녁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들은 고된 하루 작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김현수 씨는 한국의 조선업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은 조선 기술을 외국에서 배워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줘도 뒤처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자부했어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가 있었는지를 들으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학습 능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초반엔 솔직히 불신이 컸습니다. 과거에도 몇몇 외국 정비업체가 우리 장비를 만졌다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이탈리아의 한 조선회사는 우리 구축함 수리 중에 주요 부품을 잘못 조립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었고요. 독일 기술진도 정밀 부품 교체 과정에서 규격을 맞추지 못해 결국 미국 본토로 다시 가져가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술진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었어요. 현지 미군 정비팀도 한국 측의 수리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팀장인 톰슨 중사는 특히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자칫 기밀 정보가 유출되면 안 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죠. 프리덤호에는 최신 레이더 기술과 전자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핵심 기술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걸 우려했던 겁니다. 도면 없이 접근하는 건 위험하다는 반론도 계속됐습니다. 톰슨 중사는 회의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22년간 지켜온 보안 규정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순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술자들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보안 위반이라고 주장했어요.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해도 군사기밀은 별개라는 입장이었죠. 다른 정비팀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미군 장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어요. 일부는 시간이 부족하니 일단 시도해보자는 입장이었고, 다른 일부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며 반대했습니다. 함장도 고민이 깊었어요.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군법회의에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었거든요. 저도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만약 수리에 실패한다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더 심각한 건 기밀 유출 가능성이었어요. 한국이 동맹국이라고 해도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는 없었거든요. 특히 프리덤호의 전자전 시스템은 나토 기밀 등급이었습니다. 이런 정보가 새어나간다면 국제적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기술자들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김현수 씨는 우리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어요. 필요하다면 감시관을 붙여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기밀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순수하게 기계적 문제만 해결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이런 태도에 오히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장교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한국이 우리 기술을 훔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조선업이 급성장한 것도 우리 기술을 배워간 덕분 아니냐는 시각이었어요. 이번 기회에 더 많은 정보를 빼가려는 게 아니냐는 거죠. 편견과 의심이 뒤섞인 시각이었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우리가 세계 최강의 해군인데 외국 기술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자존심 상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할 만한 반응이기도 했어요. 미 해군의 전통과 자부심을 생각하면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다른 대안도 없었고 시간도 부족했거든요. 매일 지나갈 때마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바닷물의 염분이 손상 부위를 더욱 부식시키고 있었고 전자 부품들도 점점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더 늦으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고요.
한국 기술자들의 태도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온 게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진정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보였거든요.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라 장인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기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파괴가 아닌 치유를 목표로 한다고요. 기밀 정보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함정을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이 목표라고 했어요. 그 말에 뭔가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김현수 씨는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작업 과정을 모두 촬영해도 되고 필요하면 서명도 하겠다고 했어요. 기밀 유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까지 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에 의외였어요. 정말 순수하게 도우려는 마음인 것 같았거든요. 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팀에게 기회를 주기로 한 거죠. 물론 조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작업 과정을 미군 기술자가 감시하고 기밀 구역에는 접근 금지, 그리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는 조건이었어요.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반대했던 장교들의 표정에서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결정은 내려졌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정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우려가 현실이 될까요? 모든 게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확신이 들었어요. 이들이라면 뭔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요. 작업이 시작된 지 이틀째 되는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상된 방향타 회전축의 구조를 단 3시간 만에 역설계해낸 겁니다. 3차원 스캐너도 없이 수작업으로 측정하고 손으로 스케치해가며 부품 단면을 추적해낸 그 모습은 마치 외과 수술 같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잊을 수 없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줄자와 캘리퍼스만으로 복잡한 회전축의 모든 치수를 정확히 재어내는 모습 말이에요. 김현수 씨가 팀을 이끌어 작업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도 팀원들이 척척 움직였어요.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연주를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한 명은 측정을, 다른 한 명은 기록을, 또 다른 한 명은 검증을 담당하며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그들의 손놀림엔 실수가 없었고 하나하나 부식된 부분을 복원하는 모습은 마치 기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의 정밀도였습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이 정도 정밀도를 요구하는 작업은 특수 장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손끝의 감각만으로도 놀라운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마치 기계의 맥박을 짚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를 포함한 장병들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술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마치 기계와 대화하는 것처럼 작업했어요. 어떤 부분을 건드려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해체해야 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손상된 베어링을 교체할 때였어요. 원래 베어링은 완전히 망가져서 교체가 불가피했는데 문제는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도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술자 중 한 명이 손상된 베어링 조각들을 모아서 역으로 원래 크기를 계산해냈어요. 그 과정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부서진 조각들을 퍼즐 맞추듯 조합하고 마모된 부분까지 고려해서 원래 치수를 추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임시 베어링을 제작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건 아니었지만 응급처치로는 충분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임시 베어링을 장착한 후 회전축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삐걱거리고 불안정했지만 점차 부드러워졌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미세 조정을 거쳐 완벽하게 맞춰낸 거였어요. 그 순간 함교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톰슨 중사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처음엔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작업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어떻게 해낸 거냐고 물어봤어요. 김현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계도 사람과 같아서 아픈 곳을 잘 보살펴주면 다시 건강해진다고요.
그날 오후에는 더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전자제어 시스템의 일부가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기술자들이 손상된 회로를 수작업으로 복구한 결과였습니다. 컴퓨터 진단 없이도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정확히 찾아낸 거였어요.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어요. 우리 미국 기술자들은 매뉴얼대로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에 익숙했는데 한국 기술자들은 왜 고장났는지부터 파악하려 했습니다.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까지 고려했습니다. 젊은 한국 기술자 하나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름은 박민수였는데 전자계통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손상된 전선들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어디서 단선되었는지 찾아냈어요. 현미경도 없이 육안으로만 말이에요. 그리고 임시로 우회 회로를 만들어서 시스템을 복구했습니다. 그의 솜씨를 보고 있으니 마치 마술 같았어요.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 사이에서 정확히 문제 부분을 찾아내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수준의 기술자를 찾기 어려웠거든요. 특히 이론보다는 실전 경험에서 나오는 직감이 대단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그날의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피곤한 기색도 없이 내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과 집중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함정을 살리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저는 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작업이 예상보다 훨씬 진전되고 있다고요. 이대로 가면 정말 불가능해 보였던 수리가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지휘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고요.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장인 정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고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더 큰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탄한 길만 남아있는 건 아니었어요. 가장 큰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전자제어 시스템의 핵심인 메인 컴퓨터가 아직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이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부분을 고쳐도 소용없었어요. 과연 한국 기술자들이 이 마지막 관문까지 뚫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자제어 계통이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틀간의 순조로운 진행이 갑자기 벽에 부딪힌 거였어요. 미국산 특수 모듈에 고장이 있었는데 이는 한국에서도 생산 불가능한 부품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모듈이 함정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한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부분을 고쳐도 소용없었습니다. 문제의 모듈은 MK47 통합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레이더, 무기체계, 추진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핵심 부품이었어요. 미 해군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개발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몇 개 업체만이 생산할 수 있는 고도의 기밀 기술이었어요. 교체 부품을 구하려면 미국 본토에서 가져와야 했는데 그러면 최소 2주는 걸릴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수리를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없을 거라는 분위기였어요. 톰슨 중사는 역시 무리였다는 표정이었고 다른 장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도 처음으로 난색을 표했어요. 이 부분은 정말 까다로운 첨단 기술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술자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라 시스템 오류 같습니다. 박민수였어요. 그는 며칠간 전자 계통을 담당하면서 모듈의 작동 패턴을 유심히 관찰해왔대요.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만 오작동한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미국 최고 전문가들도 고장이라고 판단한 부품을 한국 기술자가 고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박민수의 설명을 들어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모듈이 특정 온도에서만 오작동한다는 패턴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진단 프로그램도 없이 손으로 직접 신호를 추적했어요. 오실로스코프 하나로 복잡한 전자 신호를 분석하는 모습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마치 의사가 심전도를 보는 것처럼 신호의 패턴을 읽어내고 있었어요.
원리 자체를 역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듈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파악하려 했어요. 설계도 없이도 회로의 논리를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작업이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코드 분석까지 시작했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었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상호작용 패턴을 관찰했어요. 어떤 명령이 내려졌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오류가 발생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미국 기술자들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식이었어요. 내부 회로 재배열 작업까지 이어졌습니다. 모듈을 완전히 분해해서 내부 구조를 파악했어요. 수백 개의 미세한 부품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느 부분이 과열되는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어요. 특정 회로에서 열이 집중되면서 신호 전달에 오류가 생기는 거였습니다. 정밀 납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전선들을 연결하는 작업이었어요. 현미경도 없이 맨눈과 손끝 감각만으로 진행하는 극도로 섬세한 작업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전체 모듈이 망가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 밤 우리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함교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성공하면 함정이 살아나고 실패하면 정말 끝이었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최종 테스트였습니다. 수정된 모듈을 다시 장착하고 시스템을 켜는 순간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춘 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처음 몇 초간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의 침묵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스템 화면에 불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둘씩 상태 표시등이 켜지더니 정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듈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말이에요. 함교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톰슨 중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기판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박민수는 땀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고장이 아니라 설계상 결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열 관리 시스템의 사소한 문제였는데 이를 보완하는 우회 회로를 만들어서 해결했다고 했어요.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끈기와 창의력의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그 정신력이 대단했습니다. 미국 기술자들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모든 시스템을 통합해서 함정을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최종 목표였고 가장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과연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할까요? 한국 기술자들이 마지막까지 기적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군함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미약한 진동이었고 이어 방향타가 천천히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일주일간 멈춰있던 거대한 철덩어리가 다시 생명을 얻는 순간이었거든요. 함정 전체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하나씩 시스템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레이더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주변 해역이 또렷하게 나타났어요. 통신 시스템도 정상 작동했고 엔진실에서는 안정적인 엔진음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계기판의 표시등이 녹색으로 바뀌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함교에선 함장이 울먹였습니다. USS 프리덤호의 함장인 마이클 존슨 대령은 30년 군 경력의 베테랑이었는데 그런 그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함정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22년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감동받은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 기술진이 3개월은 걸린다던 수리를 한국은 단 일주일 만에 끝낸 겁니다. 그것도 설계도 하나 없이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수리의 완성도였어요.
단순히 작동하게만 한 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엔진의 진동이 줄어들었고 전자 시스템의 반응 속도도 빨라졌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을 미리 보강해 놨기 때문이었습니다. 함정의 첫 시운전이 시작됐습니다. 저속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프리더몬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거인 같았어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방향타 조종도 부드러웠고 속도 조절도 정확했어요. 레이더와 무기 체계까지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미국 본토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는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조선 기술을 반드시 미국에 들여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술력을 가진 나라와 더 깊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국방부 고위 관료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펜타곤의 해군 담당 차관이 직접 현장을 시찰하러 왔어요. 그는 한국 기술자들의 작업 결과를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수준의 기술력이라면 미군의 차세대 함정 개발에도 참여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어요. 언론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CNN부터 FOX 뉴스까지 모든 주요 언론이 이 소식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설계도 없이 미군 최신의 함정을 수리한 한국의 기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숨겨진 실력이 세계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특집 기사를 통해 한국 조선업의 역사를 조명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한 농업국이었던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을 갖게 되었는지를 분석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불굴의 의지와 장인 정신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K-팝이나 전자제품으로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기술 강국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사람의 손과 머리로 만들어내는 기술의 깊이에 감탄했어요. 한국 기술자들과의 작별 인사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김현수 씨는 마지막까지 겸손했어요.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동맹국을 돕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이런 마음가짐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박민수를 비롯한 젊은 기술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들의 실력을 과시하려는 기색 없이 오직 함정을 살리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런 겸손함과 진정성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기술뿐만 아니라 인성도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함정이 완전히 정상화된 후 첫 작전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안정적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예방 정비까지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전문가다운 마무리였죠. 동료 장교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한국 기술진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특히 톰슨 중사는 완전히 마음을 바꿨어요. 한국 기술자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미군 내부에서도 한국 기술진에 대한 평가가 급상승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래 함정 개발 프로젝트에도 한국을 파트너로 고려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저는 진정한 기술의 힘을 보았다고요. 설계도 없이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한국 사람들의 저력을 목격했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수리 성공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의 진정한 기술력이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고 미국과 한국의 기술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큰 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미국 해군 내에서 한국 기술자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하청 기술이 아닌 정밀공학의 정수였어요. 펜타곤 내부에서는 한국을 차세대 해군 기술 개발의 핵심 파트너로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해군의 미래 전략에서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전까지는 단순히 부품 공급업체 정도로 여겼는데 이제는 기술 혁신의 동반자로 인정받게 됐어요.
한국의 조선정비 기술은 전 세계 군사기술계의 벤치마크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주요 해군들도 한국 기술진의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영국 해군에서는 공식적으로 한국과의 기술 교류를 제안해왔고 프랑스와 독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동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인 해양기술 강국임을 인정받은 거죠. 미국 군수업체들도 한국과의 기술 협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로키드 마틴 같은 거대 방산업체들이 앞다퉈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으려 했어요. 특히 현대중공업과의 협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단순한 하청이 아닌 공동 개발 파트너로서 말이에요. 저 역시 그날의 일을 계기로 한국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기술 발전 과정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난에 허덕이던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의 불굴의 정신력과 교육열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사를 연구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한국이 2020년대에는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이런 급속한 발전 뒤에는 한국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 정신이 있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일이었어요. 지금은 한국 기술력을 세계에 소개하는 자문역까지 맡고 있습니다. 미 해군에서 한국 관련 기술 협력 프로젝트가 있으면 제가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국 기술진과 미군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을 맡게 된 것도 그날의 경험 덕분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기술자들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으로 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어디서든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였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식 장인 정신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여러 기술 교육기관에서 한국의 기술 교육 방식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이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몸으로 익히는 한국식 교육법에 관심이 집중됐어요. 정말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겸손함도 인상적이었어요. 세계가 놀랄 만한 기술력을 보여줬으면서도 전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며 더 노력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런 겸손한 자세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았습니다. 국제해양기술 컨퍼런스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참가자 정도였다면 이제는 주요 발표자로 초청받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발표는 항상 만석이고 질의응답 시간도 부족할 정도예요. 세계가 한국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미군 내부의 교육 과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식 문제 해결 방법론을 정식 커리큘럼에 포함시켰어요. 설계도나 매뉴얼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관찰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기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접근법을 미군 교육에 접목시킨 거죠. 한국은 단순히 수리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신뢰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고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보호해줘야 할 후배 정도로 여겼다면 이제는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로 보게 된 거죠. 또한 이 사건은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줬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이 진정한 동맹 관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말로만 동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이런 신뢰관계가 바로 국제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한국 기술자들을 보면서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들은 기존의 기술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볼 때마다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진정한 실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계가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의 노력과 땀의 결과라고 확신해요.
그날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게 해준 계기였어요. 앞으로도 한미 기술 협력의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생각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술의 국격이라는 말을 진심으로 믿게 됐습니다. 도면 하나 없이 미국 군함을 완벽히 복원한 한국. 그것은 단순한 실력이 아니었어요. 정신이며 철학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장인 정신과 불굴의 의지는 제 인생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22년간 미 해군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기술자들을 만났지만 한국 기술자들만큼 감동을 준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들은 기술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해내면서도 전혀 자랑하지 않는 겸손함. 그리고 진정으로 도우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진정한 기술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된 그날의 감동을 저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설계도 없이도 해낼 수 있다는 것. 손과 머리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될 때 어떤 기적도 가능하다는 것.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이 교훈은 제 평생의 자산이 되었어요. 지금도 프리덤호는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되살려준 그 함정은 여전히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 함정을 볼 때마다 저는 한국을 생각합니다. 멀리 있지만 항상 든든한 동맹국, 대한민국을 말이에요.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기술과 마음이 하나 된 진정한 협력 관계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한국의 젊은 기술자들을 보면서 그 미래가 더욱 밝다는 걸 느낍니다. 대한민국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기술의 힘과 아름다운 마음을 세계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